귀신 붙은 버스. 제가 운전했던 버스 이야기입니다. 수송부였지만 화물 중대였기에 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두 돈 반이라 불리는 중형 트럭 뒤에 올라타서 다니기 일쑤였죠. 그러다가 대대장님이 바뀌고 나서 부대에도 버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저희 대대장님이 차 욕심이 좀 많으셨답니다. 그래서 부대에 이 차 저 차 있는 게 좋은 듯 하셨습니다. 그러려니 지내다가 상병 정기 휴가를 복귀했는데 중대에 대형 버스랑 중형 버스가 있더군요. 와, 뭐지? 다른 부대에서 잠시 파견 왔는 줄 알고 후임에게 물어보니 행보관님이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운전병은 제가 할 것 같다면서 말하더군요. 나도 없는데 그런 걸 마음대로 정하나 생각하면서 내심 기쁜 마음으로 부대 복귀를 했죠. 군대에서 군인의 로망이라 하면 장군차 다음으로 버스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여담으로 저도 장군차 운전했었는데 진짜 짜증납니다. 솔직히 열애는 많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형 버스와 중형 버스 중에 저희 부대에 오게 된 것은 중형 버스, 일명 카운티라 불리는 마을 버스죠.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연식은 1998년, 10년 된 그야말로 똥차였어요. 이 차를 처음 몰고 처음 영해로 나가게 되었죠. 물론 저는 11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기에 조그만 마을버스 정도는 문제 없었지만요. 힘든 군생활을 연습운전으로 만회해보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리저리 시운전 다니다가 시내를 통과해 부대를 오르고 시내길에 들어섰답니다. 시내길에 뻥 뚫려 있어서 80km 정도 밟고 가는데 신호가 바뀌길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쭉 밀려서 교차로 가운데 멈추더군요. 뭐 욕은 먹었지만 부대 가서 손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정비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타보시고 문제 없다고 그러네요. 뭐지? 하고 생각했지만 사람이 차에 적응해야 하니 어느 정도 감안하고 타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그렇게 해서 정식 운행을 시작했죠. 제 1기 버스 운전기사로서 간부들 출근과 퇴근, 여타 운행들. 그런데 가끔 장거리 운행을 갔다가 간부 숙소를 들려오면 혼자 복귀하는 일이 잦았어요. 버스라는 게 혼자 타면 무지 무서워요. 룸미러로 좌석에 누가 있나 없나 계속 확인하게 되죠. 누군가 머리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제가 있던 곳이 인적도 드물고 복귀하는 길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상향등을 켜도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칠흑같은 어둠이 깔리는 곳이었기에 더욱더 그랬죠. 앞에 한번 봤다가 뒷좌석 봤다가 앞에 한번 봤다가 뒷좌석 한번 봤다가 그날은 그렇게 복귀했죠.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무척이나 많이 끼더군요. 강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자주 있긴 했으나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은 아주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나마 그날은 선임병 조수를 데리고 복귀하는 날이라 그나마 좀 덜 무서웠죠. 속도는 30km, 앞도 안 보이고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지역이기에 그런데 선임도 뭔가 자꾸 느껴지는지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선임이 야, 버스 뒤에 불 켜고 다니면 안 되냐? 저는 왜 그러십니까? 아니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에이, 왜 그러십니까? 무섭게. 뒤에 등 하나만 켜겠습니다. 미쳐서 전방이 잘 안 보입니다. 다음부턴 밤에 나 선탑으로 태우지 마라. 그래서 뒤에 내부등 켜려고 하는데 누르지도 않은 비상등이 똑깍똑깍 그러더군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똑깍똑깍 소리. 부대에 돌아와서 차고에 차 박아놓고 시동 끄고 차키도 뽑지 않은 채 선임과 저는 내무실로 주랭랑을 쳤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차가 오래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견을 가게 되었죠. 여기서 귀신 좀 보시는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개차. 지게차를 운전해서 별명이 개차였죠. 이 아저씨가 지게차 들고 달랑 파견 왔는데
막상 와보니 할 게 없어서 빈둥빈둥 하고 있었죠. 전 다른 아저씨랑 짝 맞춰서 버스 운행 중이었고요. 그런데 저랑 짝을 맞췄던 똥차 아저씨가 일이 생기는 바람에 하루는 이 개차 아저씨랑 운행을 나가게 되었답니다. 개차 아저씨가 말하긴, 야, 이 차 똥차 못지 않네요. 저는 좀 오래됐어요. 가끔 이상한 짓도 해요. 이상한 짓? 뭐 가끔 깜빡이도 지 맘대로 켜지고, 암튼 똥차 맞아요. 아, 사고나 나지 마라. 아, 사고 안 나요. 전 베스트 드라이버니까요. 그게 아저씨 맘대로 되나? 절대 안 납니다. 이렇게 개차 아저씨를 제 똥차에 태웠죠. 개차씨, 타자마자 벨트랑 머리에 손잡이를 부여잡고 있더군요. 저는, 개차씨, 오바 좀 하지 마요. 개차 아저씨가, 출발해요, 빨리. 빨리 갔다 오게. 그렇게 개차씨와 운행을 나가서 간부들 퇴근을 돕고 돌아오는 도중에 개차씨가 자꾸 뒤를 돌아보더군요. 저는, 왜요? 누가 뭐 두고 내렸어요? 개차 아저씨가, 응? 아니요? 근데 왜 그래요? 아저씨, 사실은 개차씨는 그때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개차씨가 약한 영적 기운이 버스에 있다고요. 여럿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는 차도남이었기에 이따가 자기 전에 귀신 얘기나 해달라고 하면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개차씨와 함께 무사히 파견 부대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개차씨, 이따가 잘 때 무서운 얘기 해줘요. 개차씨가, 아, 안 믿네. 근데 아저씨 뒷자리에 있는 건 좀 크던데. 저는, 뭔 걱정 말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운행할 때 조금 조심해요.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아, 네. 다음날부터는 평소와 같이 똥차 아저씨와 팀을 이뤄서 운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똥차 아저씨와 복귀 도중에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평소 다니던 곳이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가려고 길을 들어섰습니다. 똥차 아저씨와 오랜만에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을 기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뭐지? 이거 엔진인 것 같은데. 계기판에 엔진열 게이지를 보니 이제껏 본 적도 없는 기름을 만딱 넣었을 때 그 게이지가 돼 있더라고요. 냉각수를 보충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뭐지 하고 있었는데 역시 원인은 냉각수밖에 없어서 비상으로 들고 다니던 냉각수로 급한 대로 보충했죠. 가다가 연기 나면 섰다가 가다가 섰다가 주위 사람들이 봤으면 버스 안에서 곱창이나 고기 구우면서 가는 걸로 착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대에 도착은 했죠. 바로 정비소로 가서 정비원이 냉각수 문제라고 냉각수 있는 대로 넣어보라고 해서 넣었죠. 넣고 계속 넣었습니다. 한 20분 넣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다 못한 정비원이 냉각수를 넣고 또 넣었는데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넣었는데 엔진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이건 뭐 끝이 없을 것 같아 내렸는데 버스가 초록색 웅덩이 안에 갇혀 있더라고요. 정비원이, 야, 이거 파이프 나간 것 같은데? 저는, 파이프요? 그래 임마, 차 리프트에 올려놔봐. 예. 시동을 걸려고 하니 정비원이, 임마 시동 걸지마. 엔진 과열돼서 불 붙으려고 하잖아. 그럼 어떡해요? 밀어야지 뭘 어째.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끊어진 파이프를 교체했죠. 다 교체가 끝나고 정비원이 말하더군요. 야, 이런 거 확인 안 하냐?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해요? 차 올려야 되는데. 야, 근데 이거 노후돼서 터진 거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글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는데 인위적인 것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 인위적이요? 아니 뭐 확실하진 않고 누가 일부러 했다고 해야 되나?
글쎄요. 저희 부대에는 리프트도 없어서 밑으로 들어갈 사람도 없는걸요? 에이, 됐다. 앞으로 조심해서 타라. 그렇게 파견부대 내무실로 복귀해서 개차 아저씨한테 다 말해줬죠. 개차 아저씨가 역시 뭔가 있을 것 같았어. 뭐가요?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뒷좌석에 뭐 있는 것 같다고. 아, 자꾸 뭔가 찾아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뭐요? 글쎄, 브레이크나 이런데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랬나? 몇 있었는데 제가 아저씨 뒤에 있는 게 좀 크다 했잖아요. 네, 그랬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저씨, 내일 저랑 같이 나가서 또 있나 좀 봐줄래요? 그러죠 뭐. 다음날 개차 아저씨랑 같이 갔습니다. 똥버스로요. 개차 아저씨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큰 거 하나는 있는 것 같네요. 춥다 추워. 여름인데. 저는 앞으로 운전 어떻게 하냐고. 사고 날까봐 이거. 베스트라면서요. 최대한 안전운전하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아저씨 귀신 못 보니까 해코지는 거의 안 할 거야.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이럭저럭 큰 사고 없이 파견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정비관님께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말씀드리니 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정비관이 이 버스로 말할 것 같으면 대단한 것이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는걸요? 아니, 그런 모습 말고 정비관이 말하는 원래 모습이란 이 부대에 오기 전에 큰 사고가 있었답니다. 흔히 말해서 전복사고. 지붕이 찌그러지고 타고 있던 군인들이 즉사했던 차. 그런 형체를 알 수 없던 차가 1급 정비관들에 의해서 재생되었던 거죠. 재생하면서 그대로 쓰였던 게 일부만 교체한 차체, 그리고 엔진.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개차씨가 말해주었던 이야기가 겹쳐서 더욱 찝찝했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별 사고 없었냐고요? 왜 없었겠습니까? 엔진과 연료 흡입 필터 고장으로 고속도로에서 30km로 달리고, 가끔 안개 끼는 날이면 버스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지만 좌석이 꽉 찬 듯한 느낌으로 어둠을 달리곤 했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알 수 없는 눈초리가 뒤통수에 꽂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달린다는 것. 그것도 25인 버스에서 다수의 눈초리가 느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지 아직도 잊혀지가 않네요. 그 저주의 버스. 낮에는 군생활에 낙을 주었지만 밤에는 군생활에 공포를 주었죠.